자, 여러분, 오늘 행정법 개강을 하게 되는데, 제일 행정법은 법이죠, 법. 우리가 행정학도 있고, 행정법도 있잖아요. 근데 행정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론이라는 거예요. 이론이기 때문에 어떤 체계를 좀 잡아야 되고, 그 체계 내에서 어떤 내용이 중요하냐, 이런 게 정리하는 거라면,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의 권리를, 그러니까 우리 두 가지 관점이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나중에 공무원이 되었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권리는 뭐고 우리가 갖게 되는 의무는 뭔가. 그 다음에 우리가 공무원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도 어떤 권리 의무를 갖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다른 어떤 도덕규범이나 종교규범과 차이점이 발생하는 것은 강제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강제성. 그리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겐 권리가 생기고 누군가에겐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한다. 자, 그래서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 권리와 의무를,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의무를 가질 수 있는 것을 법적 사람이 가질 수 있어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건데, 이 사람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 사람이 원래부터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법에서는 자연인이라고 얘기해요. 자연인. 원래부터 사람. 자, 나는 자연인이다 할 때 그 자연인이 아니야. 여기서의 자연. 여러분, 자연, 영어로 내추럴의 뜻은 자연의 이런 뜻도 있지만, 풀, 바람, 하늘, 이런 자연도 있지만, 원래부터 이런 뜻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연인은, 이렇게 숲속에서 사는 그런 자연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 사람이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날 때부터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또 뭐가 있냐면 법에서는 법인이라는 게 있어요.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사람인데 원래부터 사람이 아니라 법적으로 사람을 만들어 준 거예요. 법이 사람으로 만들어 준 거야. 그러니까 법에서 사람으로 보기로 한 거예요. 원래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는 숨쉬고 이런 사람이 아닌데 법으로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 공법인하고, 공적인 역할을 하는 법인하고, 그 다음에 사법인, 이렇게 법에서는 부르는데, 자, 공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게 국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 지자체, 이런 걸 우리가 공법인이라고 하고, 사법인이라고 얘기했을 때, 사법인 같은 경우에는 회사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사법인이라고 일단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A와 B가 있다라고 보면, 자, 여러분, A랑 B랑 친구 관계예요. 친구 관계. 그 다음에 C와 D가 있어. C와 D도 친구 관계예요. 친구 관계. 자, 근데 A랑 B랑 여러분, A랑 B랑 내일 이 근방에 이제 내가 이제 다녀보니까 맛있는 맛집 하나 발견했어요. 그래서 우리 내일 점심 먹으러 가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몇 월 며칠 날 우리 점심 같이 먹자라고 약속을 했어. 근데 그 약속을 뭐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는데, 자, 그러니까 점심 약속을 했어요. 둘이서. 점심 약속을 했고, C랑 D랑은 둘 다 친구야. 지금 A, B도 친구고 C, D도 친구인데 A랑 B는 점심 약속을 했고, C, D는 D가 돈이 좀 없어갖고 C한테 야 10만 원만 꺼줄래? 해가지고 10만 원을 빌려줬어요. $10만 원만 꺼줄래 해서 10만 원 빌려줬어요. 그러면 자, A와 B가 내일 점심 먹기로 했는데 B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 여기 앞에 그랜드 백화점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안 나왔어. 그러면 B는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요? 전혀 안 생기는 거죠. 전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A와 B가 한 이런 점심 약속과 같은 행위를 법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행위라고 얘기합니다. 사실행위라는 뜻은 법적 행위가 아니라는 거고, 그리고 법적 행위가 아니라는 것은 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야? 권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런데
C가 D에게 10만 원을 꿔줬어. 같은 친구 관계이긴 하지만 여기 이 10만 원을 빌려준 행위는 법률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법률 행위. 자, 이제 이 둘은 친구 관계에서 어떤 관계로 발전을 한 거예요? 법률과 채무 관계가 되는 거예요. 채권 채무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C가 D에게 10만 원을 꺼줌으로써 C는 우리 C를 그다음부터 뭐라고 부르는 거죠? C가 꺼줬어, D에게. 그러면 C를 채권자가 되는 거고, D는 채무자가 되는 거죠. 자,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 거죠. 이 행위로 인해서. 그러면 이 행위는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 법률행위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런 또 이 친구 관계를 다른 말로 법률관계다 이렇게 친구 관계를 사실관계다라고 얘기하고, 같은 친구 관계지만 돈을 꿔준 친구 관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무관계, 곧 법률관계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행정법을 공부하면서 법률행위라는 표현, 법률관계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쓸 거예요. 자, 우리가 법률행위, 법률관계 이런 거 나오면 우리 머릿속에 제일 먼저 어떤 단어가 떠올라야 돼요? 권리-의무관계라고 떠올라요. 권리-의무관계. 한마디로 얘기하면 권리-의무관계예요. 그래서 이들은 만약에 C가 D에게 10만 원을 꿔줬는데 채권이 있고 채무가 있잖아요. 근데 D가 C한테 갚질 않았어요. 만약에 어떤 행위가 일어나지도 않았어. 그럴 때 C는 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소송을 하는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소송. 그런데 A, B 관계에서는 소송을 못 해요. 내일 점심 먹기로 약속을 해놓고 점심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소송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판사가 그냥 집에 가라고 해요. 주먹으로 해결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이 주먹으로 해결하는 일이 있어도 소송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학원 등록하셨죠? 이거 법률행위예요, 사실행위예요? 법률행위요. 네,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 의무관계가 성립하는 거예요. 자, 민법상 행위일까요? 공법상 행위일까요? 민법? 네, 민법상 행위예요. 개인과 개인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지 또 알아두셔야 되는 게, 회사 있죠, 회사, 기업, 회사 이런 것들도 개인이에요. 법적으로 보면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우리가 민법행위라고 하는데, 그건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심지어 여러분들이 슈퍼 가서 물건을 사고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는 게 다 여러분은 보이지 않지만 권리 의무 관계가 동시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행위가 되는 거예요. 법률행위가 되고, 그 순간 지하철 공사와 여러분의 관계는 법률 관계가 되는 거예요. 버스 회사와 여러분은 법률 관계가 되는 거고. 그래서 법률 관계다라고 하면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단계다라는 거 여러분 꼭 알아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하는 행동인 사실행위와 법률행위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제일 먼저 구분해야 되는 게 그겁니다. 법률행위와 사실행위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법률행위는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그리고 권리 의무 관계가 변경되는, 권리 의무 관계가 소멸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법률 행위라고 얘기하고 법률 관계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거는, 여기서 제가 C, D를 얘기했는데 이 C, D를 합쳐서 법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사자라는 표현을 써요. 당사자. C도 당사자고 D도 당사자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죠.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 요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세 글자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판례에서도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이렇게 얘기해요. 당사자라는 표현도 여러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이 법이 지울게요. 여러분 필기 다 하시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오늘은. 자, 이 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사법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법을 대표하는 법이 민법이에요. 민법.
그 다음에 공법을 대표하는 법이 행정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행정법을 배우니까 행정법과 민법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공법 중에 대표 선수로 행정법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공법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공법과 민법을 얘기를 좀 해보세요. 여러분, 헌법은 공법이에요, 민법이에요? 헌법. 헌법, 공법. 형법은? 형법. 죄를 지으면 처벌하는 형법은? 어떤 게 죄가 되고, 그것도 공법이에요, 공법.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사법은 별로 없어요. 민법밖에 없어요. 거의 민법, 민사소송법, 그 다음에 뭐 상법 이런 게 있는데, 일단, 민법은 사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여러분이 행정법을 공부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 외에, 민법 외에 우리가 배우는 모든 법들은 공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제 공법의 세계에 들어온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일단, 사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좀 볼게요. 민법을 중심으로 해서. 자, 사법은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이다. 자,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이고, 이 개인과 개인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중요한 표현이에요. 수평관계입니다. 수평관계. 자, 사법에서의 법률관계는 수평관계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수평관계라는 얘기는 서로 대등하다는 얘기죠. 대등하다. 그 다음에 한쪽이 한쪽에 대해서 권력을 갖고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비권력관계다. 자, 그리고 권리가 발생하면 의무가 발생하고, 의무가 발생하면 권리가 발생하죠.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쌍방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법적에서 수평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수평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제일 좋아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민법상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C가 D에게 돈을 꿔줬다고 그랬잖아. 10만 원 꿔줬다고 그랬잖아. 그거는 강제적으로 누가 안 꿔주면 죽이거나 안 꿔주면 뭐 때리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안 꿔준다고 해서 감옥 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기가 꿔주기 싫으면. 그러니까 수평적 관계에서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거야.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그런데 좀 이따 우리가 배우게 될 수익적 관계에 대해서는 그런 관계가 아니죠. 자, 그래서 수평이라는 말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관계.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해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자, 그 다음에, 자, 아까 우리 민법에서 C가 D에게 돈을 꿔줬을 때 우리는 C의 사익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까? C의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C의 사익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C의 사익을. 그래서 민법은 여러분 사익 보호가 목적이에요. 자, 요거를 다른 말로 사익과 사익의 균형을 이루어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익과 사익의 균형. 자, C가 D에게 10만 원을 꺼줬다고 한다면 D가 C에게 10만 원을 돌려줘야 법적 세계에서는 균형이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행정법도 여러분 사회과학이잖아. 법도 사회과학이거든요. 대부분의 사회과학은 균형을 추구합니다. 균형. 경제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는 거고 항상 균형이 맞아야 돼. 그런 것처럼 이 법에서는 권리 의무가 균형을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사익과 사익이 충돌하죠. 사익과 사익이 충돌했을 때 그것을 균형을 맞춰주게 하는 게 민법이 존재하는 이유다 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사익과 사익이 충돌한다고 해서 균형을 맞춰준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다 사람들이 그런 법이 있다고 해서 그 법을 지키진 않아요. 그리고 그 권리를 구현하기 위한 절차가 다 필요합니다. 절차가 다 필요해요. 자, C가 D한테 돈을 꿔줬네. 그러면 C는 채권자라고 부르고, 채무자라고 부르고, C가 꿔줬으니까 C가 채권자라고 하고, D가 채무자야.
너한테 권리가 있고 너한테 의무가 있어. 하고 끝나. 그러면은 D가 C한테 돈을 안 갚아요. D가 C한테 돈을 갚을 수 있는 절차가 따로 말한다는 거야. 즉 사익보호를 위한 거고, 이 사익보호를 위해서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한 절차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민법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민사소송법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어떻게 소송을 해서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절차. 자, 요 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공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볼 텐데, 특히 이제 행정법이 대표적인 공법이다 이렇게 보시고, 자,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규정하는데, 앞으로 제가 국민을요, 국민이라고 쓰면 여러분들이 집단 명사로서 이해를 하실까봐 제가 그냥 A라고 앞으로 얘기할 거예요. 국민 A씨라고, 국민 개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개인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그래요. 개인은 집단과 상대 개념이기 때문에 국가와 개인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래서, 자, 정확히 얘기하면 A는 누구라고? 국민 개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 개인. 국민 한 명. A씨, B씨, DC 할 때 그 A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바로 공법이고, 이것은요, 수직관계가 특징입니다. 수직관계. 자, 수직관계. 자, 수직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우리가 행정법 중에서 대표적인 국가가 국민에게 하는 행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세금 내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국가가 세금 내라고 한다 하고, 저 세금 내기 싫어요. 이 세상은 세금 내기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죠. 나 세금 내기 싫어요 하고 안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관계라는 거고, 이 수직관계라는 얘기는, 자, 대등하지 않다는 거, 서로가 대등하지 않다는 거고, 비대등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권력을 갖고 있어요. 권력. 그리고 그 권력이 행사될 때 일방적으로 행사됩니다. 자, 그게 이제 민법과 공법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수평관계냐, 수직관계냐. 자,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자, 국가가 국민 A씨한테 세금을 부과했어요. 세금을 부과했는데, 예를 들어서 세금을 부과했어. 자,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법률행위입니까? 사실행위입니까?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니까 누군가에게는 권리가 생기고 누군가에게는 의무가 생기겠죠. 그럼 국가는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국민 A씨는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 국가라고 하는 것은 공익을 추구하는 사람입니까?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입니까? 공익을 추구하죠. 공익. 그 다음에 자, A씨는 공익을 추구할까요? 사익을 추구할까요? 네, 사익을 추구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둘 다 사익을 추구하죠. 민법의 세계에서는, 사법의 세계에서는 둘 다 사익을 추구해요. 그런데 지금 공법의 세계, 행정법의 세계에서는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공법은 공익을 추구합니다. 공익을 추구함과 동시에 뭐를 하는 거예요? 사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행정법은. 공익을 추구하고 사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자, 공익을 추구해. 자, 공익을 추구한다는 것은 이 공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세금 내세요 네 하고 다 세금 안 냈는데 어떠한 처벌도 하지 않아요. 그럼 이 세상 사람들 세금 낼까 안 낼까요? 아무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뭐를 갖게 되냐면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라는 걸 갖게 돼요. 자, 돈을 내지 않았을 경우, 그러니까 행정행위에 대해서, 행정청이 한 일정한 어떤 행위에 대해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힘을 갖게 되는 거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국가는. 자, 그리고, 그게 너무 강하면 또 피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이 행정법은 국민 A씨를 보호하는 행정구제법을 갖고 있는 거예요. 행정구제. 내가 어떤 행정법에 의해서 혹은 국가의 행정작용에 의해서 내가 어떤 피해를 봤다라고 하면 그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는 구제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행정이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어떤 절차법이라는 것도 같습니다. 행정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행정 절차가. 이거는 공익도 추구하고 그 공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익을 보호해야 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여러분. 자, 국가가 공법 관계에서 국가가 권력을 갖는다. 이 얘기를 우리 행정법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수직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우리가 판례를 읽을 때 이 말이 계속 나올 거예요. 우월적 지위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공권력을 행사하고 이런 얘기 나오면 수직관계란 얘기구나. 국가에게 일정 정도의 권력이 있는 거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월적인 지위, 즉 국가와 국민이 수직관계가 강하면 강할수록 어떤 게 필요하냐면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자, 권력적이고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면 줄수록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돼. 어떤 그 법률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법률의 근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수직적이니까. 권력을 행사하는 거니까 근거가 있어야 돼. 그걸 우리가 네 글자로 법률 유보라고 얘기합니다. 자, 앞으로도 우리가 또 법률 유보라는 단어도 엄청 많이 쓸 거예요. 그리고 법률 유보다라는 것은 수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혹은 행정청이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혹은 일방적인 힘을 발생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반면에 민법이나 민법적 관계에서, 자, 내가 누구한테 돈을 꿔줄 수 있는, 학원에 등록할 수 있는, 이런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등록하나요? 내가 학원을 다녀야 되는 근거가 필요해? 법률적인 근거가? 그렇지 않죠. 이거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 없어요. 왜?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니까. 이거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 없어요.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필요 없다, 요하지 않는다. 법률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 이유는 수평관계이기 때문이고, 법률적 근거가 필요한 거는 수직관계이기 때문에. 자, 그럼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직관계니까 당연히 법률 유보가 필요하겠죠? 법률적 근거가 많이 필요하겠죠? 라고 얘기하면 이걸 같이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수직관계이기 때문에 한쪽이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한쪽에 권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항상 뭐가 필요하다?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 그게 법의 기초 상식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법이라는 게 뭔지, 그 다음에 우리가 법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좀 얘기했고, 거기서 우리가 핵심 단어를 뭘 끄집어냈어요? 권리 의무를 끄집어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권리 의무 관계를 규정하는 게 법이라는 건데, 그 법을 우리가 크게
사법과 공법으로 나누어서 특히 민법과 행정법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민법과 행정법의 가장 큰 차이는 민법은 개인과 개인의 수평적 관계를 규정하는 법이라면 공법, 즉 행정법은 국가와 국민 개인의 수직적 관계를 규정하는 법이기 때문에 다른 특징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이런 특징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법률 유보의 특징, 실효성 확보의 수단을 갖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이야기를 좁혀서 행정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행정법. 자, 이제 여기서 주로 이제 행정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 행정법은 말씀드렸듯이 국가가 국민 개인 A씨에게 어떠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요때, 지금부터 이제 잘 들어야 돼. 요때, 요 국가를 뭐라고 부르느냐? 행정주체라고 불러요. 행정주체. 그리고 이때 국민 A씨를 뭐라고 불러? 행정법에서는 행정객체, 이렇게 불러요. 행정객체라고 불러요. 그리고 국가가 A씨한테 뭐를 했다고 얘기해요? 행정작용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행정작용을 얘기했다. 행정작용을 했다. 자, 행정주체에서부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행정주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행정주체는 사람이에요, 사람. 자, 사람만이 행정주체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국가는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알았죠? 국가 사람이야. 국가 사람이야. 무슨 사람이야? 법인이야, 법인. 자연인은 아니지. 하지만 법인으로서 사람이야. 법인이고 공법인이겠죠. 공법인. 공적 힘을 갖는 그런 공법인이에요. 자, 그래서 행정주체는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한 가지 좀 더 같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자, 우리 지금 여기 딱 열면 이 안에 여러 가지 오장육부 같은 게 있죠. 그런 거를 우리가 기관, 소화기관, 이렇게 얘기하죠. 팔, 다리. 이런 걸 우리가 기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행정기관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행정기관. 사람으로 자연인으로 예를 들면 팔, 다리 같은 거예요. 팔, 다리. 행정기관이 있어요. 자, 여러분, 행정기관은 사람이에요? 사람 아니에요? 네, 이건 사람. 우리가 팔, 다리를 가지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행정기관은 사람이 아니에요. 행정기관엔 뭐가 있냐? 대통령, 무슨 법무부 장관, 이런 것들 다 행정기관입니다. 행정기관. 국가라고 하는 사람, 법적인 개념에서의 사람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이 행정주체는, 야, 팔아, 너 이러이러한 일을 해. 야, 가나, 너 이런 일을 해. 야, 다리야, 너 이런 일을 해. 야, 배야, 너 이런 일을 해. 라고 뭐를 하게 되냐면, 행정주체는 행정기관에게 권리 의무관, 얘네 둘은 권리 의무 관계가 생성되는 게 아니라 권한을 배분합니다. 권한을 배분해요. 근데 행정주체가 행정기관에게, 야, 통일부에서는 이런 일을 하고요. 여성가족부에서는 이런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는 이런 일을 하고, 막 이렇게 권한을 배분하는데, 이 권한도 그냥 배분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권한을 배분할 때 적용되는 법이 행정조직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정조직법. 이 행정주체와 행정기관을 묶어서 행정조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행정주체와 행정기관이 모두 행정조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행정주체가 행정기관에게 권한을, 일정 정도의 권한을 나눠주는 것을 우리가 행정조직법이라고 얘기합니다. 행정조직법. 자, 행정조직법이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오는 법률인데, 행정조직법은요, 여러분, 우리 전체의 진도상으로 보면 1단원에 조금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 혹시 공부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행정법 강론이라고 있어요. 강론 파트가 주로 이 행정조직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갖고 우리가 지금 총론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총론에서는 자주 만나진 못할 거예요. 행정조직법이.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자,
대통령은 사람이에요, 사람 아니에요? 사람 아닙니다. 대통령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인 건 다 아시죠? 대한민국의 그 대통령 이름이 문재인이라는 것도 다 아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있어요. 자,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사람 아니에요? 사람이야, 사람. 그 다음에 문재인 사람이야, 사람 아니야? 네, 사람입니다. 문재인은 사람이에요. 문재인. 자, 자연인이야, 자연인. 자연인으로서 사람이고. 자, 여기서 이거는 국가는 사람 맞고, 국가는 사람 맞고, 그 다음에 문재인은 두 가지 의미에서 사람이에요. 하나는 문재인은 공무원이라고 불러도 돼요. 이런 개인을, 국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개인을 우리가 공무원이라고 부릅니다. 역할을 맡은 사람을 공무원이라고 불러도 되고, 또 자연인으로서 사람이에요. 근데 대통령, 이건 사람 아니라는 거야. 대통령은 사람 아니야. 이건 행정기관이에요, 행정기관. 아시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대통령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문재인은 사람이지만 문재인 대통령 이러면 사람 아닌 거예요. 사람 아닌 거예요. 행정기관입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행정주체를 위해서 일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여기는 계속 바뀌는 거예요. 자, 이거는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그쵸? 그 에너지원 같은 거, 에너지원. 대통령이 이게 바뀌진 않아요. 대통령이 바뀌진 않아. 이거는 헌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뭐 대통령제 국가에서 의원내각제 국가로 바뀌지 않는 이상, 이 행정기관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행정기관 안으로 들어가는 주체가 계속 바뀌는 것 뿐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행정주체와 행정기관의 차이를 잘 알아둬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통일부가 뭘 잘못했어. 그러면 우리 누구를 대상으로 소송을 해야 돼요?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야. 대한민국은. 그쵸? 왜? 대한민국이 사람이고, 통일부 장관은 사람 아니라니까. 장관은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고적격, 피고적격, 그러니까 법적에서 사람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 그리고 즉 행정주체가 행정기관한테 뭔가 권한 배분을 잘못했다고 A씨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건 나와 그 사람이 팔을 어떻게 쓰든 말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때렸어. 뭘로 때렸겠어요? 주먹으로 때렸어. 그 사람의 주먹을 소송으로 겁니까? 주먹을 대상으로? 아니죠. 그 팔의 주인한테 소송을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체와 기관이라는 표현을 잘 알아두셔야 되고, 주체와 기관이라는 표현을 알아두셔야 되고. 자, 그러면 행정객체까지 좀 봅시다. 행정객체도 역시나 여러분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사람 중에서 행정객체가 될 수 없는 사람이 딱 하나 있어. 자, 사람 중에서 사람이면 행정주체도 될 수 있고 행정객체도 될 수 있는 거죠. 법적인 의미에서 사람이면. 근데 안 되는 게 딱 하나가 있어. 국가는 안 돼요. 국가는 손님이 될 수 없다. 아시겠죠? 국가는 손님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국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원적인 행정주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시원적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원래 날 때부터 혹은 행정주체로서밖에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에서 시원적인 태초에 국가는 행정주체밖에 되지 못한다. 즉 행정작용을 하는 주체가 되는 거지 행정작용을 받는 사람. 근데 지자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자체는 행정주체가 될 수도 있지만 당연히 행정주체가 될 수 있지만 또 국가에 의해서 어떤 행정행위를 받는 주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만은 행정객체가 안 된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잠깐 쉬었다가요. 제가 여기서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리면 그 행정법이라는 거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행정주체가 행정객체를 대상으로 행정작용을 하는 것을 규정한 법률을 우리가 행정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행정주체가 행정객체를 대상으로 행정작용을 하는 것을 우리가 행정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과연 행정주체는 행정객체에게 무슨 행동을 할까?
어떤 행위를 할까? 총 9가지 행위를 하거든요. 총 9가지. 그럼 그 9가지 행위가 각각 뭔지, 그것에 대해서, 잠깐 쉬었다 얘기할 텐데, 제가 좀 이따가 처분성에 대한 얘기를 좀 시작할 거예요. 근데 그게 행정법에선 처음과 끝에서 제일 중요해요. 행정법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를 우리가 한 10분만 쉬었다가 2교시부터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쉬었다 갈게요.